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인천입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2016년 스포츠 심리학 기출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 하위 학문 영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1번 문제에서 이런 류의 어떤 그 학문 영역을 묻는 문제를 만나셨다 하면은 일단 기뻐하십시오. 뭐 때문에 기뻐한다? 자, 우리는 난이도 조절에 성공한 문제를 만났다. 자,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스포츠 심리학 하위 학문 영역엔 5개 학문 영역이 있는데 운동 발달,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좁은 의미의 스포츠 심리학, 그리고 건강 운동 심리학 이렇게 5개의 하위 학문 영역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자, 보이시죠? 운동 발달, 운동 제어, 운동 학습. 근데 성격이 다른 하나, 운동 처방. 자, 운동 처방 같은 학문 영역은 운동 생리학, 스포츠 생리학에 포함되는 학문 영역이 되겠다. 자,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서 팀 응집력 요구 수준이 가장 높은 스포츠 종목은 자, 우리가 팀 응집력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팀 응집력이 뭔지 몰라도 사실은 이 보기만 보고 맞출 수 있다. 자, 보기만 보고 먼저 한번 문제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축구, 양궁, 스키, 사격.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가 뭐가 있죠? 전 1번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양궁, 스키, 사격은 개인 종목이죠. 근데 1번만 그룹 종목, 팀 스포츠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팀 스포츠에는 팀워크가 중요한데 팀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팀 구성원들이 똘똘 뭉친다. 쉽게 얘기해서 팀워크 좋다.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팀워크, 똘똘 뭉치는 게 가장 중요한 스포츠 종목, 축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핵심 단어에 대한 이해력이 약간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를 보면서 정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반갑죠, 그죠? 운동학습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 2, 3번 계속해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아,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행복한 생각을 하시면서 긴장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학습의 개념에 대해 옳지 않은 설명. 운동학습은 제가 개념을 설명드릴 때 뭐라고 그랬죠? 뭔가를 배우고 배우는 거에 의해서 발전되고 발달되고 변화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운동학습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쭉 한번 살펴보면 1번에 운동학습은 연습과 경험에 의해서 나타난다. 학습은 연습과 경험,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2번 운동학습 과정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 누군가 기술이 기술이 발달되고 누군가 어떤 운동 기술 같은 거를 좀 더 개선되고 늘어간다라고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변화들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평가 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뭐 체력 시험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운동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뭐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평가해 보면 그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그래프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러닝 커브, 학습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운동 학습은 비교적 영구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내적 과정이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실 이 말을 우리가 알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뭔가 운동 기술을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이걸 거의 영구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걸음마를 처음에 배우죠. 걸음마를 배우고 뭐 어떤 사고나 아니면은 부상으로 인해서 뭐 목발을 짚는다든지 아니면은 휠체어를 뭐 한 달 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걷는 법을 잃어버릴까요? 잊어버릴까요? 또 다른 예로 어릴 때 수영을 배우신 분이 20년, 30년 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한 3, 40대 돼서 다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겠다라고 수영을 다시 시작했을 때 어릴 때 배웠던 운동 기술, 그 수영을 다 잊어버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배웠던 특히 운동 기술 같은 경우 한 번 배웠던 운동 기술들은 거의 영구적으로 학습이 유지가 된다. 자, 4번. 운동 학습은 성숙이나 동기에 의한 일시적 수행 변화를 말한다. 우리가 3번하고 4번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상반된 내용. 영구적 변화, 일시적 변화. 근데 성숙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숙은 성장, 성숙, 뭐 이런 개념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할 수 있죠. 성장이나 성숙에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면은 어떤 학문 영역, 운동 발달하고 관련된 내용일 확률이 거의 90%, 100%. 성장, 성숙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운동 발달이랑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4번. 운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운동 실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첫 번째, 운동시설 근접성이 좋을수록 운동 참여율이 높아진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뭐 피트니스 센터나 뭐 수영장이나 뭐 이런 운동시설이 바로 우리 집 지하에 있어. 그러면은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슬리퍼 신고 쑥 내려가서 운동복 갈아입고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운동을 하러 가려면 차를 타고 30분을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근접성이 멀어져서 운동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겠죠. 자, 2번. 지도자의 지도 방식은 운동 실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주 민주적이고 실력 좋은 지도자가 칭찬을 이렇게 더해가면서 아주 세밀한 피드백을 주면서 지도하는 방식. 그리고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나이도 굉장히 어린 것 같은데 어 상당히 고압적이고 또는 어 뭔가 이 배우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 같은 거를 많이 하는 지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지도자의 방식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되고 3번 운동 참여의 즐거움이 클수록 운동 참여율이 높아진다. 당연한 얘기죠. 즐거우면 재밌으면 어떻게 돼요? 더 자주 하게 된다. 4번 가족, 친구, 동료의 사회적 지지는 운동 실천에 영향을 준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족, 친구, 동료들이 아, 운동 같이 하자. 이거 하면 너무 좋아. 또는 주변에서 아,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운동을 더 하고 싶어지죠. 이런 내용으로 정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안과 운동 수행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사실 요 불안과 운동 수행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요 불안과 운동 수행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년 스포츠 지도사 문제에 출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좀 자세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다. 자, 보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인지 불안이 높아지면 생리적 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 수행도 점차 증가하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수행의 급격한 추락. 여기서 주의해야 될 단어는 여기 있습니다. 급격한 추락.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멘탈이 붕괴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멘탈 붕괴.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을 때 추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구가 생기면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아주 일차원적인 본능, 욕구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을 설명할 때 추동 이론이라고 하고 역유자 이론은 중간 정도의 어떤 불안 수준 또는 각성 수준일 때 운동 수행이 잘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였고, 자, 격변 이론. 자, 격변.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이론입니다. 요 단어랑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급격한 추락 현상,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이론. 이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라는 것은 카타스트로피가 붕괴, 파국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인데 멘탈이 붕괴된다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할 수 있겠죠. 심리 에너지 이론은 심리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불안 수준을 극복하고 운동수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설령 우리가 5번 문제에서 카타스트로피 이론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추동 이론과 역유자 이론이 아니라는 것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6번. 보기에서 설명한 자결성 이론의 규제 유형은 자결성 이론의 규제 유형. 규제는 일단 무규제, 외적 규제, 내적 규제, 부적 규제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 내용을 한번 보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보상을 받으려는 욕구가 활동의 원동력이며 외적 보상을 얻기 위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자꾸 외적이래요. 답은 이렇게 가시면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안에서 찾으셔야 된다. 자신감이 됐든 동기가 됐든 즐거움이 됐든 환희가 됐든 기쁨이 됐든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 근데 내 바깥에 있는 게 뭐죠?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은 타인의 얘기, 타인의 삶,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보상, 처벌 이런 것들은 다 내 밖에 있다. 무규제. 무규제는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보상이 오든 안 오든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그래서 부적 규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이 내적 규제랑 외적 규제와는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부적 규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것을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처벌,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운동 행동에 참여하는, 뭐 좋은 운동을 하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참여하는, 아니면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 부끄럽게 느끼기 때문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부적 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기하고 관련된 이론, 자기 결정성 이론인데, 이 내용은 다음 문제에서 조금 동기를 다루는 문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식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긴 연습 방법. 자, 연습 방법은 운동 학습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연습 시간이 휴식 시간보다 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요 내용은 사실은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연습 유형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사실 맞추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연습 시간이 길고 휴식 시간이 짧다고 하면은 그 연습 시간에 집중해서 연습을 해야겠죠. 그죠?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반대로 집중의 반대말은 분산이 되겠죠. 분산 연습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과 반대로 휴식 시간이 훨씬 길고 연습 시간이 짧은 내용을, 연습 방식을 우리가 분산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획 연습과 무선 연습은 우리가 어떤 1, 2, 3, 4번 순서가 있을 때 이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서 무선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무선 연습이라고 하고, 구획 연습은 1, 2, 3번 동작을 같이 한 번에 연습하고 난 다음에 4, 5, 6번 동작을 다음에 연습하게 되는, 이렇게 구획을 나누어서 운동 기술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쪼개놨을 때 1, 2, 3단계 동작을 구획을 잡아서 먼저 하고 3, 4, 5번, 4, 5, 6번 동작을 그 다음 구획으로 잡아서 연습하는 연습 방식을 우리는 구획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8번.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을 모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번스타인의 운동학습 단계는 어떤 것이다 라고 조금 이해하고 외워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번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운동학습 단계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4번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자유도의 고정 단계, 자유도의 풀림 단계, 그리고 반작용의 활용 단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자유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유도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관절을 자유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기술 같은 거를 배울 때 다관절 운동 동작이라고 하면은 관절을 여러 개를 써야 되는 동작을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다관절 운동 동작은 동작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을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관절을 하나하나 묶어요.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관절로만 동작을 만들고
그 동작이 익숙해지면 관절 하나를 더 동작에 적용을 해서 관절 두 개로 동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자유도를 하나씩 하나씩 그 학습 효과에 대해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관절의 동작을 하나씩 하나씩 더해 줌으로써 이제 운동 학습의 단계를 높여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유도 관절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이후에 어떤 단계가 오냐면 작용 반작용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동작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동작을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번스타인이 설명한 운동학습 단계는 자 4번 자유도의 고정, 그리고 자유도의 풀림, 3번,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활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자, 보기가 여러분들 뭐 읽다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땡땡 괄호는 모든 감각을 활용하여 과거의 성공 경험을 회상하거나 미래의 성공적 운동 수행을 마음속으로 상상한대. 마음속으로 상상함으로써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높인다. 자,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거는 뭐죠?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심상, 영어로 뭐예요? imagery. 이미지를 그린다는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죠?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본다.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똑같은 얘기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은 심상이랑 연결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나머지 그 보기들을 보게 되면, 자, 목표 설정하고 관련된 얘기는 여기 전혀 없죠, 그죠? 그다음에 인지적 재구성이라는 것은 생각을 다시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생각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만들어 본다, 뭐 이런 내용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아니고 체계적 둔감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자극에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둔감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떤 자극이 나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그거를 계속 겪고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계속 노출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둔감해지죠. 별 느낌이 없어지죠. 그런 훈련 방법을 체계적 둔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자, 10번.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 마찬가지로 괄호 채우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보기를 보시게 되면 보기 안에 거의 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운동기술의 요소와 처리 과정이 유사하되 과거의 학습이 새로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거를 그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거를 다시 하는 거. 자, 한번 보십시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1번 부호와 2번 정적 전이, 3번 파지, 4번 표상. 표상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내용인데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답을 찾아가는 방법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배웠던 게 새로운 학습에 도움이 된다. 라는 거는 뭐죠? 도움이 되는 것은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뭐, 내적, 외적, 뭐, 정적, 부적, 뭐 이런 말씀을 한 번씩 드릴 겁니다. 자주 드려요. 근데 부적은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정적은 플러스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적은 내 안에, 외적은 내 바깥에.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다 보면 도움이 되는 것은 플러스, 정적이죠. 2번 이런 식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부호화라는 것은 동작을 말 그대로 부호화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화살표 올라가는 거, 화살표 내려가는 거, 뭐 이런 식의 부호화를 통해서 운동 기술을 배워나가고 운동 기술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파지라는 것은 내가 쥐고 있다라는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운동 기술을 배웠을 때 내가 배운 운동 기술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상. 표상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다음 차시에서 연결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